안녕하세요.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김포 파주 주민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김포 파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급등세가 화제입니다. 특히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40평대 같은 경우는 10억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한 달에 1억 돌파는 뭐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는 뉴스입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급등세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11월 들어서면서 거의 2% 가까운 폭등세가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잡혔는데, 일반적으로 한국감정원 통계는 좀 상승 반영을 늦게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오르고 나서 폭등세가 나타난다. 실제적으로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계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뤄왔던 부분이죠. 자, 김포 아파트 소유자들은 김영미 국토부 장관한테 절해야 될 판입니다. 국토부 장관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규제 지역을 지정하거든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김포하고 파주만 바뀌었어요. 양주하고 광주도 지정이 됐는데 김포가 빠졌더라.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규제 지역은 훨씬 강력한 세제 개편안을 적용했거든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대상을 규제 지역에 확대를 시켰어요. 아예 대놓고 김포하고 파주하고 투자하라고 권유를 한 거거든요. 다른데 다 강화시켜놓고 이 두 군데만 빼먹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김포 지역의 거래량이 폭등했는데요. 9월까지도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10월엔 더 증가했대요. 9월 대비 10월 증감률, 아파트 매매 증감률 봤더니 김포 지역이 거의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다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11월 중순까지 데이터만으로 이 그래프가 작성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60~70% 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요, 매매가 증가한 지역 보면 강북구, 도봉구처럼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중심세로 상승세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낮은 강남이나 강동, 서초, 그리고 동작 이런 지역, 고가 아파트 중심 지역은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김포 지역만 유난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폭등한 이유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대기 수요의 실수요 전환,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외곽으로 밀려났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번에 계속 올라가니까 매매로 갈아탔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비규제 지역의 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두 가지로 매매가 폭등했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을 했던 거죠. 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파트 투자를 허용하냐 안 하냐의 문제거든요. 그 허용하냐 안 하냐를 뭘로 차이를 보냐? 바로 양도세 중과제도가 적용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자,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때 내가 주택에 100채가 있어도 규제가 적용 안 되는 지역이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 안 되고요. 기본 세율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투자를 허용할 때 1주택자 비과세 혜택도 적용이 돼요. 자,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규제 지역의 1주택자는 거주 의무가 있어야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비규제 지역은 보유 2년만 해도 대상이 되더라. 취득세 중과도 배제받을 수 있어요. 2주택자,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나는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취득세 중과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부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적용을 안 받더라.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은 서울에 내 집 있는 1주택자가 김포 지역을 매수 처분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전혀 없다는 뜻. 한마디로 내 집 잘 살고 있는데 난 이동하기는 싫어. 근데 추가로 주택을 사고 싶다? 그러면 김포 지역 살 수밖에 없게 길을 열어놨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나는 무주택자라도 투자하고 싶은데 어이구야, 이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되네. 거주할 돈은 없는데 그럼 김포 지역의 무주택 갭 투자해서 전세 한 번만 돌려도 비과세 혜택 받으니까 일로 투자해야겠다. 투자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김포 지역 얼마나 올랐나 봤어요. 한강 신도시 지역, 이 지역도 이렇게 가격이 오른 시기가 왔습니다. 진짜 절해야 될 판이에요. 자, 운양 프로지오 봤더니 한 4억 중반 정도 하던 아파트 가격, 4억 중반에서 후반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 가격이 6억 8천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제일 낮은 시세입니다. 그리고 한강 신도시 롯데캐슬도 4억 중반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1년 만에 6억 7천까지 2억 가까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지역 김포 고천지구 보겠습니다. 김포에서 서울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만들어진 택지 지역인데요.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4억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7억 2, 3천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입주장 끝나면 거의 매매가 대비 2배 수준까지 호가가 올라갈 가능성, 그만큼 지금 투자 수요가 하고 실수요 유입 때문에 가격 변동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지역에 주택 보유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발생하는 불이익부터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부작용 뭐 있을까요? 불이익. 양도세 중과제도겠죠. 솔직히 이게 다주택자에 대상되는 부분인데 투자로 이 지역을 많이 사놓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순간부터 이 지역의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제도를 적용받게 되고 장특공제도 배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양도세 중과는요, 처분 시점이에요. 내가 살 때 취득했을 때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부분. 분명히 혜택도 있어요. 1주택자는 좀 혜택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 규제 지역에 1주택자 거주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1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도 기존의 3년이 유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더 오히려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요. 자, 규제 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끝이다. 그 지난 버스 붙잡고 소리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지역 적용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얼른 갖다 팔아야 돼요. 김포 지역의 주택 처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 처분 시점 기준으로 되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안 팔고 내년에 팔거나 아니면 내년 말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 최고 세율 75%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자, 규제 발표 이전에 빨리 매매계약 체결해가지고 주택수를 줄이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지역 더 오를 것 같은데 그게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다주택자 중과지역으로 묶여버리면은요, 그 이후에는 뭐 양도 차익이 얼마 났더라도 팔 수가 없어요. 자, 김포 지역 아파트 보유자 중에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람 2순위는요, 갈아타는 수요자입니다. 자, 나는 김포 지역 많이 올라서 이 지역 처분하고 좀 더 교통이 좋은 경기도 조요 지역이나 서울 지역으로 갈아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벌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출 더 껴서 갈아타겠다. 갈아탈 거면 지금이 기회예요. 단기 급등한 상황이고 거래도 많아요. 게다가 규제도 굉장히 러프하게 적용받잖아요. 규제 지역 1주택자 거주 의무도 추가가 안 되고 1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이고 전입 의무도 없어요. 자, 이렇게 좋은 조건 활용하라. 어차피 갈아탈 거면 단기간 급등하고 거래량 폭등할 때 노리는 게 가장 좋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규제가 한꺼번에 강화돼 버리면요, 거래부터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자, 그것을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활용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포 지역 아파트 보유자 중에서 빨리 움직여야 하는 사람 3순위는요, 분양권 투자자입니다. 자, 내년 6월 1일부터 이 분양권 양도세율이 크게 올라가요. 1년 미만은 70% 세율, 그리고 그 이상은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 투자자는요, 오래 갖고 있어서 절대 좋을 게 없어요. 수요가 있을 때 빨리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분양권 역시 양도 시점에 규제 지역의 규제를 적용받는데요. 현재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요,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기타 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받아요. 그래서 기본세율 적용받고 파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분양권을 통한 양도 차익을 노렸다면 지금이 무조건 팔아야 되는 시기, 내년 6월 1일로 넘어가면은요, 그냥 입주해야 돼요. 근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요, 이 분양권 투자자들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다주택자인데 분양권까지 갖고 있는 경우는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 더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 보셨으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 살 거 아니면은. 자, 그럼 현재 분양을 받았거나 입주한 사람은 어떡하냐? 나는 진짜 순수하게 내 실수요 목적으로 샀는데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오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서 겁나 올라서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주택자라면 실수요 목적으로 들어갔다면요,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자,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정부가 규제를 딱 가해요. 야, 여기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 그럼 그 다음 순간부터 투자 수요가 이탈하면서 가격이 폭삭 주저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완만한 흐름으로 가게 되고요. 이 정도 가격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수요자 유입 비중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폭락하지 않고 강남과 다른 흐름을 보인다. 그럼 그 지역 가격대까지 폭락하려면요, 서울 지역부터 한 6개월 정도의 가격 하락세가 나와야 김포 지역도 폭락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 가격대까지 하락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지금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처분할 필요는 없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지인한테도 그렇게 권할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